안녕하세요. 저는 터치포굿 환경 강사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버려지는 자원과 분리 배출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업사이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업사이클은 새로운 형태나 용도로 활용하는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의 디자인을 첨가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면서 버려지는 자원이 이렇게 쓸모 있는 자원으로 또 변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저희 회사는 터치포굿인데요. 현수막과 광고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사이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위쪽에 보시는 가방은 광고판으로 만든 거고요. 저 밑에 있는 작은 가방들은 현수막을 이용해서 만든 가방들입니다. 여러분들 인형 굉장히 좋아하시죠? 선생님도 아직까지 인형이 좋은데요. 저희가 버리는 의류를 가지고 이렇게 인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버리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인형을 만들면 굉장히 예쁘고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인형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버리는 옷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유곽을 이용한 지갑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종이팩을 이용한 지갑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굉장히 인기도 좋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한번 확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딱이 단추가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카드도 넣을 수 있고요. 돈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다음은 뭘까요? 우산이 막 옆에 그려져 있죠. 이 우산으로 지갑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는 회사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집에서 못 쓰는 우산들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쉽게 버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을 가미해서 만들다 보면 정말 새롭고도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병을 이용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도 인테리어 용품으로는 손색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서울 세활용 프라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 업체가 입점해 있고요. 이 업체에서 체험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내 책상, 내 방에다 걸어 놓으시면 정말 손색 없는 인테리어 용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병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병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떤 걸까요? 여기 빨대라고 써 있죠. 네, 빨대로 만든 지갑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빨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빨대가 썩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00년이 걸린대요. 우리는 쉽게 사용하고 1분도 안 돼서 버리는 게 빨대인데요. 200년이 지나야지만 썩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북이 코에 빨대가 끼어서 피가 흐르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빨대,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쓴다거나 스텐으로 된 빨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렇게 플라스틱 빨대는 저렇게 지갑으로 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방 호수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뭘 이용해 볼까 했는데 가방을 만들었네요. 네, 저 가방은 평생 써도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소방 호스로 만들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거기에 또 디자인까지 가미되니까 저런 거는 정말 재활용에 정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커피콩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커피를 한 6번째로 많이 마시고 있다고 해요. 저희 주변에서 보면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카페에서 커피콩으로 갈아서 커피를 만드는데요. 이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반지고요. 또 이걸로 이용해서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요. 귀걸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거 스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탄생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죽인데요. 주변에서 가죽으로 가방들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짜투리 가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인테리어 용품을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드 지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옷을 만들어 봤을지 모르겠지만 옷을 만들어 보면 나머지 짜투리 조각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모았다가 서로 이어서 만들면 그게 바로 퀼트라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각조각 이어지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가죽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재활용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재활용으로 저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인데요. 여러분 자전거 잘 타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고장이 나면 저희는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버리지 않고 저렇게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부분이라든지 저렇게 부품들을 빼내서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 시계보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훨씬 더 멋있는 것 같고요. 저렇게 무드등을 만드는데 무드등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이름이 저 업체 이름인데요. 판매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환경 강사이기 때문에 저런 업체들이 판매가 잘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저런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다음은 오도아라는 회사인데요. 안전벨트로 가방을 만들어요. 안전벨트라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벨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겠죠. 정말 튼튼해요. 그래서 저걸로 가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굉장히 쓰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죽도 다시 쓸 수 있고요. 또 타이어도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또 사람들은 다른 재활용품들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굉장히 화려하죠? 저게 다 문짝이에요. 저게 문짝인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붙여서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요. 또 굉장히 아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활용의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한번 언지를 했던 서울 새활용 플라자예요.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장안평에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재활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플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시간이 되실 때 가셔서 한번 체험을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시면 도슨트 설명해 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투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단 들어가시면 처음에 눈에 띄는 게 천장에 있는 조명 기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기엔 작게 나와 있죠. 직접 가서 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로 크고 웅장하고 저게 정말 페트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하마인데요. 이 하마를 뭘로 가지고 만들었을까 했는데 알고 나니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희 집에 하루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오기도 하는 택배가 있죠. 택배 박스로 만들어진 하마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형물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큰 입체적인 물체인데 이거를 직접 가서 보시면 굉장히 또 남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활용 플라자에 가셔서 체험하시는 거를 저는 되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걸로 저희가 새로운 자원을 어떻게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리 배출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리 배출 요령은 종이, 종이팩, 유리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페트병이죠. 캔유, 비닐류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해서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전용 수거함이에요. 저희 집이라든지 아파트 앞에 가면 전용 수거함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렇게 낡은 옷이라든지 그런 거 버리시는 거는 저기에 버리셔야 되고요. 왼쪽에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수은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물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따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꼭 건전지도 저기에 버리셔야 되고요. 다음은 일반 쓰레기통인데요. 일반 쓰레기통에는 분리 배출이 되지 않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들을 저기다 다 넣으시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분리 배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깨진 유리라든지 저렇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우리가 쉽게 시켜 먹는 배달 음식 때문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배달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걸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을 거의 시켜 먹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해 먹고 아니면 나가서 사 먹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 배달이라는 게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분리 배출인데요. 분리 배출할 때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물을 비우세요. 비우시고 헹궈주세요. 거기에 다른 음식물이 있었으니까 냄새도 나겠죠. 깨끗이 헹궈주시고요. 분리하세요. 거기에 비닐이 있으면 떼어내주세요. 그리고 버리실 때는 섞이지 않게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분리 배출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분리 배출한다고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플라스틱 페트병인데요. 선생님이 페트병을 가져왔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여기서 집 왼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링이 있어요. 여기 이 링은 동물들 목에 끼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거는 꼭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닐은 떼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비워져 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압축을 시키는 이유는 부피를 작게 하기 위해서고요. 다음은 종이류인데요. 집에 택배가 오면 저렇게 떼어내시고
분리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전단지, 사진, 즉 코팅된 종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컵라면 용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감자칩통 이런 것도 다른 재질이 섞여 있는 건 안 돼요. 그리고 기름이 묻거나 오염된 종이도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종이에서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리병인데요. 유리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깝다고 다 재활용품에 넣으세요. 근데 절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병도 마찬가지로 라벨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 거기다가 꼭 닫아서 버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저렇게 밑에 깨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일반 쓰레기에 배출하셔야 돼요. 알약 껍데기들 있죠.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 껍데기 있는데 그것도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야 돼요. 대부분 플라스틱에 버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티로폼이에요. 여러분들 스티로폼이 부패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스티로폼을 쓰실 일이 있으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스티로폼은 집에 신선 제품이 올 때 저게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운송장 스티커 다 떼어내시고요. 거기 있는 테이프 붙였던 거 다 떼어내시고요. 하얀 스티로폼만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스티로폼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거는 컵라면 용기처럼 코팅된 유색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친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버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재활용을 하는 이유는 동물의 사료로 쓰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음식물은 달걀 껍질, 생선 가시, 치킨, 육류의 뼈, 딱딱한 거 있죠. 그런 건 안 되고요. 조개류, 갑각류 껍데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된장 등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반찬들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집에서 분리배출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분리배출을 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지고 전 세계가 깨끗한 환경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리배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리배출을 하나만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으로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보시면 정말 저렇게 분리배출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배출을 하실 때는 저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분리배출을 해주시고요. 일반 쓰레기에 모든 거를 넣어서 버리시면 나중에 저거를 다 어디다 버릴 데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땅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하실 때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땅도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동영상인데요. 이거 보시면 내가 정말 분리배출 잘해야 되겠구나. 분리배출을 잘 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고 생활하시면서 분리배출을 잘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의 날이었습니다. 분리배출과 수거가 잘 안 돼 땅에 묻히는 아까운 재활용 자원의 실태를 손원혁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주택가, 골목에 쌓인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니 빈 깡통과 우유팩 등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분리해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재활용 되는 거고요. 이것도 재활용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분리 배출을 한 경우에도 깡통과 병 등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거업체는 배출물을 선별장에 모아놓고 다시 분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인원에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인력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빈 병을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바로 거절합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받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슈퍼마켓도 사정은 마찬가지. 큰돈 안 되니까 그냥 고물량 받으시고 드리세요. 맥주병 50원, 소주병은 40원을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은 약 42%. 재활용되지 못한 채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자원은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운 버려지는 자원과 분리 배출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꼭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